태양계는 태양,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위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을 이룹니다.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원인 지구도 태양 중력의 영향으로 일정한 거리에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지구도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의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태양계에서 또 다른 작은 시스템을 이루는데 이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시스템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생물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는 없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과학자들은 뭐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아니면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또는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 자 이런 그 태양계의 행성이나 위성 같은 천체에 생명체가 있을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성들을 계속 탐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탐사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화성이라든가 유로파,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면 얼마나 신기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구 외의 다른 태양계 천체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유독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과학자들은 행성의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이 해당되겠죠. 이 태양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그 태양 에너지를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은요, 생명체들이 그 생명체 몸속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매개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는요, 이 그 별이 태양의 밝기가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태양 같은 경우는 한 10년 주기로 별의 밝기가 변하긴 변하는데 이게 0.1% 정도밖에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태양의 밝기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또 안정적인 아주 그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필요하고요. 대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대기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생명체들이 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필요하고요. 뭐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 같은 경우 대기에 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또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이나 광합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절한 두께의 대기.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엷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금성처럼 대기가 너무 두꺼우면 금성은 지구의 한 95배 정도 이제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성처럼 대기가 너무 두꺼우면 이 그 대기의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서 표면의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금성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너무 두꺼운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어쨌든 지구처럼 적절한 두께의 대기. 지구 같은 경우는 적절한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 그리고 또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이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공급에 그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기장이 있으면 좋은데요. 어, 사실 이제 태양은 우리 지구로부터 빛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그런데 그 이로운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방사선 같은 우주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제 강한 그 방사선은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단순히 남과 북을 표시하는 그런 나침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체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이제 너무 그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요. 그 내부의 어떤 이제 층상 구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자기장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내부에 이제 액체로 된 외핵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외핵이 이제 회전하면서 이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지구 내부의 지질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별로부터 오는 우주선을 막아줄 수 없은 방사선을 막아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이제 질량의 행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조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근처에 있는 우리 지구의 근처에 있는 여러 그 금성, 지구보다는 안쪽에 있는 궤도를 가지고 있는 금성과 화성 그리고 지구를 이제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죠. 금성과 화성, 지구 이렇게 연달아 있는 새 행성이고 이 정도 거리면은 아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성과 지구 화성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 금성과 화성에서는 사실 뭐 금성은 이제 탐사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 화성은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탐사를 하고 있고 그 2021년 올해만 해도 이 미국의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와 또 중국의 탐사선까지 이렇게 착륙해서 탐사선이 이제 직접 착륙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길래 요 금성과 지구 화성의 물리적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 태양과의 거리는 금성 같은 경우 1억 800만 킬로미터,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화성이 좀 멀죠. 2억 2,80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요거를 그 1천문 단위 AU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자,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자전 주기가 이제 금성이 조금 깁니다. 금성이 244일. 지구랑 화성 거의 비슷하죠. 거의 24시간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자전 주기가 너무 긴 것도 생명이 탄생하기엔 조금 불리한 조건이래요. 왜냐면은 자전 주기가 길면은 이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낮이고 한쪽은 계속 밤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한쪽은 굉장히 차가워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구나 화성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적당한 속도로 계속 돌고 있으면은 이 뜨거워진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적당히 이제 섞여 갖고 적당히 이제 앞뒤면이 잘 데워져 갖고 이렇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네요. 그렇죠? 자, 평균 온도가 금성이 480도, 그리고 지구가 15도, 화성이 영하 62도 정도 됩니다. 자, 이 금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물론 이제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대기압이 굉장히 높고요. 대기가 굉장히 두껍고요. 또 대기 주요 성분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실효과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죠. 그 옛날에 이제 소련에서 그 금성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금성의 탐사선이 몇 분 활동을 못했대요. 너무 뜨거워갖고. 그 정도로 이제 탐사선이 활동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금성입니다. 자, 화성은 반면에 대기가 물론 이제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대기가 매우 얇아요. 그래서 이 온실 효과,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를 거의 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또 근데 대기가 너무 얇은 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성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가 없죠. 액체 상태에 물이 있으려면은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80도니까 물이 전부 다 끓어서 이제 기체 상태로 돼 있겠죠.
자, 화성 같은 경우는 그 영하 62도나 되니까 이게 이제 액체 상태 물보다는 물이 얼어 있겠죠. 좀 추우니까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조건에 따라서 주로 이제 온도라든가 대기 이런 조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지구에만 생명체 발견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과학자들은 화성엔 또 이제 또 안 좋은 점이 화성에는 그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데 화성에 혹시 지하에 액체 상태 물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주선을 피해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그 태양계의 행성에서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생명체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도 발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류가 또 이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 은하에 있는 다른 이제 항성계 다른 항성들에 있는 행성들을 좀 찾아가서 거기에도 혹시 생명체가 있는지 한번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구의 기권, 수권, 그리고 직권, 생물권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